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20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2.2%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1조 9,8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가량 증가하면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상무부가 인텔과 퀄컴 등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일부 기업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2.2%가량 급락했는데 자율주행 테마주와 테슬라 관련주의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텐베거, 그 1000% 상승률을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오전장 흐름 체크해봐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다우지수만이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연초 파죽지세로 상승 랠리를 펼쳤던 이 미증시는 3월 말 이후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 미정부가 중국의 화웨이를 대상으로 반도체 수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인텔과 퀄컴 등이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금융사기 혐의로 미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1.7%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하락 출발했던 양대 지수가 장 초반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내 양전과 음전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금융주와 해운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마감한 코스피. 오늘은 일부 상승폭을 현재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62% 내려가면서 2,7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봐야겠죠?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 하락을 막아줬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870선을 회복한 코스닥. 네, 현재 위태위태하게 870선에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0.16%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홀로 시장을 이끌어줬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 홀로 이끌어가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시장이 퐁당퐁당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음전과 양전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가야 하나 오늘도 걱정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반드시 갖춰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상담은 순차적으로 접수를 도와드리는데요. 늦게 신청을 주시면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봐야겠죠? 김선영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 연준 금리 인하 향방을 둘러싸고 엇갈린 발언들에 시장이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요. 그간 7거래일 연속 시장을 지지해줬던 이 외인 순매수가 계속 지속이 될지 이 점이 전 참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영향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영향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동시만기도 아니라서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이틀간의 뉴욕 증시의 연장선 속에 상승 추세지만은
살짝 그냥 조정이 나오는 그냥 뭐 정상적인 뭐 별일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좀 걱정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요. 4월 26일부터 해서 외인 매수가 잘 잡혀 있었는데 이때부터죠.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또 오늘 또 매도가 나가. 근데 많은 수량도 아니고요. 뭐 이틀 전 거래일 5월 7일 같은 경우에도 1조 1,000억이었잖아요. 어제가 4,000억 들어왔거든요. 기관들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 들어오고 있고 그냥 잠깐 쉬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요. 지수 상승을 보는 외인들이 왜 이렇게 국내 시장을 매수를 들어오냐면 환율 이슈도 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IT주를 중심으로 해서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측면의 상승 속도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종목들 자체가요. 외인 시각에서 봤을 때 싸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핵심이라고 제가 몇 날 며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요. 현재 오늘 시장은 그냥 잠깐 쉬어가는 시장이고 조만간 시장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자 오늘 잠깐 빠지지만 코스피 밴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3월 26일 날 나왔었던 게 무슨 포인트입니까? 2779포인트. 그렇죠? 2779라고요. 아직 2800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조만간 저는 빠르면 다음 주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거 돌파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저는 2800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기는 해요.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 자체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CMA 계좌 70조 원대 있죠. 그리고요. 저축하고 있는 돈 자체가요. 600인가 700조 원이 돼요. 사람들이요. 돈을 안 쓰고 있어요. 시장에서. 왜요? 뭘 보고 있는 거죠? 여기 2800 넘어가고요. 2900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지수가. 시장 가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2800, 2900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증시 대기 자금들이요. 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2900부터 3000, 3200, 3300까지는요.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매물벽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시장이 전 고점 포인트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었죠. 2차 전지주도 그랬잖아요. 근데 2분기부터는 IT주들은 완벽한 실적을 또 보여줄 거다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렇죠? 3분기 당연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됩니까? 1분기 너무 안 좋아서 2분기는 한번 확인해 볼까? 네. 만약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 자체가 증권가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주 쪽으로 해서 조금만 바뀐다. 좋아질 것 같아 라고만 나와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요. 굉장히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최근에 먼저 시장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뭐 삼성을 비롯해서 대형주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량을 뺏기고 있는데 털린다고 표현을 할게요. 걸어뒀는데 뺏기시고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물량을 지금은 꼭 쥐고 계셔야 돼요. 타시면 안 되는 시장이고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언제 파시면 되냐면 제가 우선은 말씀드리는 그 기간대는 말씀드리면 6월까지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6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홀딩을 해야 된다. 그리고 7월에는 뭐가 있어요? 공매도 이슈가 있으니까 이것만 조금 우선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우선 빠르게 2,800을 가고 그 다음 2,900포인트를 바로 보실 수가 있다. 근데 이 흐름이 나와버리면 뚫려버리네? 시장 가는 건가? 3,000에 대한 의미는 크거든요. 그러면서 야 3,000 가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와요? 증시 대기 자금들이요. 막 빨려 들어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3,300을 보게 될 거예요. 올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으로 저는 3,000을 보기 때문에요. 홀딩 잘 하시고 지켜보시고요. 시장에 큰 상승 나올 겁니다. 이번에 진짜 많이 갈 거니까 그간에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을 다 회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홀딩하시고 외인들의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꼭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장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르면 다음 주에도 이 2,800선 돌파 테스트가 관측이 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이르면 상반기에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거라는 말씀도 더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새롭게 떠오를지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로 5가지 종목 저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DNC 미디어, 이오플로우, HLB 이노베이션, 그리고 태성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역대급 성적이 나왔습니다. 5종목 중에 5개 모두가 무려 4% 이상의 수익률을 새롭게 달성했는데요. 특히나 태성은 오늘 시가 대비 최대 7.8%, DNC 미디어는 7.9%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고요. 또 한선 엔지니어링은 무려 14.8%의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10 오브 10, 저희가 양궁으로 따지면 뭐 정말 탑5인 5인 오늘 종목.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전문가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하나씩 좀 볼게요. 오늘은 5개 전부 다 3% 이상 갔어요. 지난주에도 5개에서 5개 전부 다 갔던 날이 2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 가는 날은 조금 저조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평균적으로 5개 종목 가운데서 3개 이상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평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초반에 드렸을 거예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아침 단타 대응을 하다 보니까 0점이 안 맞았는데 0점이 점점 맞아지고 있다. 0점이 맞아지고 있는 순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갈 거다. 이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무조건 올라가요. 거의 항상 갑니다. 그리고 빠지더라도 별로 안 빠져요. 다 글로 적혀 있어요. 수치가 적혀 있어요. 들어와서 보시면 아 진짜네? 내려서 보세요. 글들. 수익률을 보시라고요. 아침 종목 보시고. 네. 아직까지 제가 드린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리딩 방식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다? 아직도 안 따라하고 있다? 좀 답답해요. 솔직히. 사실 이거는 돈 받고 팔아야 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하나씩 볼 건데 죄송해요. 감기가 잘 낫질 않네요. 자, 한선 엔지니어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이게 이슈가 뭐냐면 천연가스 이슈가 생겼습니다. AI 전력 품귀 대체제로서 천연가스 이슈가 생기면서요. 어제 이제 시간으로도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장 초반 움직임이 튀어가면서 갔어요. 이미 이제 이틀 동안 움직임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이게 차트를 크게 펼쳐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저기 멀리서부터 내려왔다가 이제서야 거래량이 터지면서 살짝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보실 때 제가 또 강조를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아침 예상치와 전일장이랑 뉴스거리들을 가지고 제가 항상 오늘의 아침 단타 종목을 선별을 해요. 그래서 장전에 항상 올려드리죠.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57분에 올려드렸는데 종목이 잘 안 보여가지고 보통은 8시 55분에 올려드리거든요. 그쵸? 잘 알고 계시죠? 네, 올려드려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차트가요. 올려치기 시작할 때 요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예상치로 종목이 움직일 때 움직였던 예상치 폭 자체가 그 전에 어디 라인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흐름을 따라서 좀 잘못 긋긴 했는데 여길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위에 호가 갭 자체가 얼마나 나와 있냐. 그러니까 꼭지가 어디 있냐. 꼭지는 저기 위에 있잖아요. 이 종목은요. 이 위에 라인이잖아요. 공간 자체가 열려 있으니까 이런 흐름은 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요걸 상당히 제가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올려드리는 기사 내용들도 중요한데 항상 전일자 시장 끝나고 난 3시 반 이후부터 해서 중요한 기사거리 오늘 새벽까지 나온 기사 중에서 중요한 기사거리들을 항상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그 관련주들 중에 꼭 연관돼 있는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시간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3시 반 이후에 뭐 좋은 소식이 나와서 6시까지 시간의 종목이 움직이잖아요. 그 종목들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래량 터졌고 갭이 있구나 해서 봤던 거고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15% 가까이 고점 기준입니다. 현재가에서 정리하시더라도 네, 현재 12%대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19%거든요. 네, 수익 충분히 나오고 계시죠? 판단 잘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태성을 좀 보면 자, 태성도 오늘 사실 올라갔다가 좀 빠진 모습이 좀 아쉽긴 한데 태성 같은 경우는 이걸 봤어요. 아직 고점에 대한 부분이 좀 살아 있겠구나. 그리고 역시나 뭘 봤죠? 거래량 자체가 아래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뭔가 터졌잖아. 거래량 자체가 터지면서 돌려 세우는데 여기 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돌파 시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박스 자리잖아요. 박스 자리에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 돌파,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에서 돌파가 나와주고 이슈가 좀 있어주니까. 태성 같은 경우는 PCB 자동화 설비 이슈인데요. 실적 이슈로 올라갔었던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이런 경우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공간이 열려 있고 요거 박스 돌파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갈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해서 찝어드렸고 역시나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거론은 제가 안 드렸지만 오늘 보면은 또 요 종목도 많이 움직였던 모습이었어요. 좀 이따 움직였어요. 네. DNC 미디어인데 이것도 수익이 좀 잘 났습니다. 수익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은 이 종목은 무슨 이슈죠? 시가 16% 출발해가지고 25%까지 올랐고 지금도 현재 수익 중인 그런 상황이에요. 아침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갔어요. 네, 수익률 체크 감사합니다. 올라간 이유는 요거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웹소설이 웹툰으로 만들어지고 전 세계 뭐 100억 뷰 이상인가 봤던 것 같아요. 그게 게임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 어릴 때 웹툰을 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재밌게 봤던 기억은 있고요. 웹소설도 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나 티빙인가요? 그쪽에도 그 애니메이션화 돼가지고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보진 못했고요. 그래서 그게 게임으로 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랑 같이 DNC 미디어가 이슈가 좀 된 모습이었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었고 한 번은 더 그러니까 이슈화되는 게 오늘 첫날이었기 때문에 어제가 이제 공개했지만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봤던 건데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였고 좋은 수익이 또 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종목들이니까 잘 보시면 좋고요. HLB 이노베이션도 가만히 있다가 분목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수익이 났거든요. HLB 이노베이션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든 좋은 종목, 그러니까 방송 말미에 텐베거 메이킹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들 약간 중대형급으로 많이 드리죠. 그리고 아침에 장전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대형주들도 껴있고 중경주, 소형주 다 껴있어요. 상관없어. 아침에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아침에 수급 상황, 예상치 상황, 차트 상황, 거래량 상황, 박스 돌파 나오나 그리고 뭐예요? 이슈가 붙어 있나? 복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판단을 하고서 종목을 8시 55분경에다가 딱 글로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하는 거고 방송의 밑에 보이는 수익률은 시가 대비해서 그날 시가입니다. 무조건 시가 공략이니까 시가 대비해서 그날 고가. 방송 전 고가 기준으로만 수익률이 나가요. 방송 끝나고 상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뭐 이따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뭐 5월 7일 같은 경우는 그는 바로 안 갔잖아요. 오후에 상한가 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도 있긴 한데 이건 수익률 90%가 넘었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요. 어떤 이제 관점을 가지고 종목을 보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고 제가 사실 그 무료 방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방송 시작하고 나서 지금 2달쯤 됐는데 무료 방송을 제가 다른 그 방송상에 올려드리자 그 글로 올려드릴 거예요. 링크 올려드릴 거고요. 거기서 무료 방송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좀 할 거니까 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야지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료 방송 나중에 조만간 할 겁니다. 조만간 거의 바로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라서 어떻게 제가 주식을 보는지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식을 대응하는데 단타 잘 치고 싶으시죠? 네, 거기에 꼭 보셔야 될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안 하면서 단타만 잘 치기를 바래. 못된 심보인데 그거를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 아침에 드리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 종목 가운데서 제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안 좋은 날 종목을 고르다 보면 종목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쉬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종목을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고 선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잘 가르쳐 드릴 예정이니까 꼭 안에 계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결과 같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김선유 전문가의 관심주는 저희 개장 전부터 미리미리 공개가 됩니다. 이 10 오브 10 그리고 5 오브 5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명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면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유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탑 10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시각 오늘은 코스피 시총 상위 단위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특히 자동차 대형주 쪽이 좀 빠져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떻게 분석해 주실까요? 제가요, 며칠 전부터 특히나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할 때 언제부터냐면 5월 3일 지난주네요. 금요일부터 해서 자동차 얘기를 드릴 때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분위기 자체가 자동차 쪽이 이게 빠지는 그림이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좀 지켜보자. 안 좋다. 안 좋은 건 맞다. 왜냐하면은 그 정부 밸류어 프로그램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현대차 그룹 쪽에서 6월 초 발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봐야 되는 거고 당장에 있어서의 주가의 흐름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금요일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계속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또 이렇게 빠져요. 생각보다 지수보다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판단하시고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추이상으로 보건대 우선은 현대랑 기아의 실적 베이스가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요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제가 안 좋게 봤잖아요 금요일부터 이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요거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좀 참아보세요. 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심하게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극히 정상 범주 내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살짝 조정인 상황이고요. 오늘 살짝 빠지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거는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매수 사인을 여러 군데서 드렸어요. 최근엔 여기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은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 바닥에서 오르기 전날 말씀까지 드렸어요. 오르기 전날, 전날 말씀드렸죠. 그리고서 8월 달에도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그래서 바닥은 계속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 삼성 같은 경우나 하이닉스는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여가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외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삼성 하이닉스의 이 AI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 HBM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왜 외인들이 최근에 국내 시장으로 싸잡아 매수가 들어오느냐, 선물도 그러하고 왜 매수가 들어오느냐는 이쪽 1분기 실적 자체가 좋았어요. 디램값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대만 쪽에 TSMC 지진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수요거든요. 수요가 올라갔고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죠. 근데 2분기 실적은 어떻대요? 예, 당연히 더 좋대요. 여기에 살짝 첨가되는 게 HBM이 살짝 첨가가 돼요. 근데 3분기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이슈화가 된다고요. 4분기는 3분기 연장선으로 가는 거고 시장의 수요 자체가 계속 올라오는 거고요. 그럼 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슈 자체는 계속 핫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요. 반도체를요. 2032년까지인가 3배 이상 캐파로 키우려고 해요. 거기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빠지지 않습니다.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요. 9만 원, 10만 원 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해요? 3,000포인트 위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외인들과 기관들한테 물량을 털리시면 안 돼요. 홀딩 꼭 하셔야 되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IT주들은 잘 가져가셔야 돼요. 특히나 삼성과 하이닉스는 더더욱 홀딩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형주들이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해서 뭐 정신 없으시겠지만 이것만은 꼭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9만 원 넘어갈 때 기쁘게 10만 원 넘어갈 때 소리 한번 지르고 그렇죠? 네, 환호성 지르면서 또 홀딩하는 전략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어서 기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하고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 신청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봐야겠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들어와 있는데요. HBM 관련주죠. 매수가는 33,500원, 보유 비중은 6%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되게 아쉬운 점이요. 2월 말에서 3월 초 정말 딱 고점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야, 34,500원이에요. 줄 한번 그어봅시다. 와, 이게 사기 힘든 자리인데 사실 이거 저기 우리 오픈엣지 매수하신 시청자님 제 방송 좀 열심히 봐주세요. 부탁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언제 사고 싶어 하시냐면 이럴 때 우리가 사고 싶어 해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바램 중에 바램이거든요. 그렇죠? 요때 많이 사고 싶어요. 요때 많이 사고 싶어들 하세요. 그렇죠? 올라가기 직전부터 해서 가지고 싶어 해.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이런 꼭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꼭지에. 근데 또 하필 3월 달, 2월 말에 사시고 지수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3월 달 좀 끝자락하면서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4월 달에 좀 얻어 터져 버렸어요. 같이 상황 자체가. 자, 근데 다시 이게 언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선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될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보셔야 될 게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게요. 좀 안 보이시면 가까이 와주세요. 요 자리가 나름의 고점 자리죠.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돌파해서 가버렸잖아요. 바닥부터 해서
튀어나갔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 엣지 같은 경우나 요 비슷한 종목들 많아요. 뭐 JNTC, 뭐 HB테크 이런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나 많잖아요.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종목들 깔려 있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쵸? 이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K-스윙이라는 대응을 해요. 네, 이 K-스윙. 코리아, 한국판 스윙 매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뭐예요? 매도.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나는데 잘 보시면 매수하시고 나서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 근래에 여기 윗골이 달린 날이 있어요. 3월 7일 목요일 날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진 날이 있어요. 확대해 볼게요. 보세요. 윗골이 달리고 대형 음봉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날 상당 부분 정리가 되면서 나갔어요. 분봉으로 살펴볼게요. 이런 그림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앞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분봉으로 봤을 때 3월 7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월 7일 보니까 이게 분봉인데 5분봉으로 볼게요. 자, 3월 7일 5분봉인데 살펴보니까 나름 그래도 장 초반에 올리는 듯 했으나 장 후반부터는 깨작깨작 컨트롤 하듯이 정리를 하고 나갔네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렵다. 이거는 개인들이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저도 거의 보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거는 아예 대놓고 뭐라 표현을 할까요? 장난을 쳤다고 표현을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한 케이스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기관들이나 뭐 어딘가에 뭐 누군가 활용을 하고서 그냥 꾸준하게 정리를 한 모양새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잘 팔아 정리하고 나갔네요. 네. 그럼 이게 반등하는 실마리를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라인 보면은 추세 하단 자리에서의 여기랑 여기 자리에서의 반등 포인트를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악인 경우 살짝 터치했다고는 하지만 최악인 경우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25,000원 중반대? 25,000원 중반대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보면은 IT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바퀴 돌고 다시 가는 이쪽으로.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다음 주에 다시 나오고 IT가 다시 중심이 선다면 얘는 바로 돌려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25,000원 중반일 거고 아니면 반등 나온다. 그러면서 다시 가면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이거 올라와요. 기간적으로는 저는 상반기 안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너무 올라가는 종목은 하지 마시고 여기 바닥에서 잡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셨다가 매수가 오면요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다시 대응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상담은 저희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컨돔웜이요. 퀀텀은 구 HMB 디자인이네요. 네네. 네, 매수가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50원에 18%요. 2,850원에 18%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들어볼게요. 예. 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혹시요 이거 네. 그 무상증자 대응 하시려다가 무상증자 이거 아직 추천 안 되는데 멈췄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3월 10며칠부터 네. 여기 완전 끝자락 800원대, 900원대 요때 네. 매수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러셨구나. 방송에서도 몇 번 드렸어요. 그래요. 제가 매일 그 선생님 채널을 네. 매일 보는데. 제가 네. 여기 보시면은 왜 방송에서 수익률 탑10 나가잖아요. 예. 거기에 컨텀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요게 드렸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네. 제가 방송을 일 때문에 못 그리고 제가 봤었나 이거를 봐요. 왜 리딩을 했냐면은
무상증자로 했다가 원래 그 전에 뭐 하나 했다가 조금 먹고 나가고 요거 한번 했다가 꼬여가지고 제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리딩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사인 드리고 나서 한바탕 오르고 그때 물을 제가 무조건 많이 타시라고 했어요. 그러셨구나. 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가가 높으시길래 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때 그 네. 방송을 못 보고 처음 사인 주셨을 때 그 다음에 네. 그냥 이거 회사 실적도 괜찮고 하니 그냥 좀 들고 있어보자. 그때 네. 그 말씀 듣고 그 뒤에 맞아요. 이틀을 제가 못 뵀던 것 같아요. 요게 최근에 조금 뭐 파산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시끄러웠어요. 막 돈 달라고 난리였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정리가 다 됐어요. 깔끔하게 되고 나서 왜 이게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냐면 보시면 공시 보시면 최대 주주 변경이 최종적으로 되기만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대 주주 변경 자체가 딱 5월 3일 날 마무리가 됐어요. 크립토 케어. 이때부터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어제 상치고 오늘 아침에도 20% 넘게 네. 오르더니 네. 이게 또 갑자기 또 쭉 빠져서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럴 해야 수 있습니다.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5월 3일 날이 요날 마지막 음봉 자리였고 여기 음봉 자리였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가족방에다가는 사인을 드렸죠. 바닥이다. 사인을 드렸고 매수 대행 하신 분들은 좀 신나 계신 상황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빠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다시 가요. 매출 자체가 완전 이제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사의 그 기본 실적 자체를 보면 보시면은 아이고 LG화학이네.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작년 1,800억대로 잡혀 있잖아요. 네. 이게 아직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주가에. 근데 이게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큰 틀로 볼게요. 요 상황이거든요. 주봉으로 보면 요 상황이에요. 이게 다시 찬찬히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얼마 보셔야 되냐면 4,000원까지 보셔야 돼요. 4,000원이요? 네. 보셔야 되고 현재 지금 가격대에도 조정이 만약에 깊게 나오면은 매수 대응을 하셔도 돼요. 단가를 낮추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네네네. 지금 이 회사는 무조건 주가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세요. 네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렇죠. 오늘은 좀 그렇죠. 조정이 애매하죠. 좀 오거든 할까요? 네, 좀 조정이 좀 나온다. 마이너스 난날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마이너스 떨어진다 하면 좀 단가 낮추시고요. 그다음 가져가셨다가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아셨죠?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도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어떤 종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이구산업요. 네, 이구 산업이고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입니다. 네, 6,300원에 저희 15%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매도 타이밍이 살짝 삐끗한 게 아닐까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아니, 이 구리 그 주인데요. 네. 그 구리가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다른 구리주는 다 올라가는데 네. 이거는 지금 안 올라가거든요. 계속. 맞아요. 예. 구리주 비철금속 다른 거 잘 가는데 혼자 안 가죠? 예, 이구산업 이거는요. 내가 산 지가 한 보름 됐거든요. 네. 근데 약간 수익이 나다가 도로 빠져버렸어요. 네. 종목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아, 예, 좀 비싸게 산 겁니까? 아니. 구리 관련주로 보시려면 예. 이걸 사셨으면 안 돼요. 아니, 다른 전문가님들은 네. 이게 구리 대장주라고 해서 내가 이걸 샀거든요. 구리 대장주면 차트가 대원전선처럼 가야죠? 예, 그런데 대원전선 뭐 이거 대한전선 이런 거는 잘 가는데요. 네. 이 이구산업 이거는 지질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대장주가 아니라고요. 예. 종목 선택이 잘못되셨다고요.
예.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앞으로 좀 올라가 있어요. 차트 보시면요. 예. 제 방송 자주 보세요? 예? 방송 자주 보세요? 예, 매일 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 종목 매수 하실 때 예. 제가 뭐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실적 같은 거, 주로 이런 거 보죠. 아니요. 단타 대응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단타도 아니고 중타도 아니고요. 10%만 올라가면 나는 빠지나오는 거기 단타 대응이에요, 사장님. 자, 예, 10%만 나오면. 여기서 사셨죠? 예. TV 보고 계세요? 예? TV 화면 보세요, TV 화면. 예, TV 한번 보고 있어요. 여기 샀는데 지금 차트에 보면은 여기 과거치 데이터에서 요 자리가 지금 쓰리봉이 떠버렸잖아요. 예. 이런 자리는 개인들이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된다고요. 네. 여기 과거 데이터 차트에서 이 자리 2개나 있잖아요. 예. 이런 차트의 종목은 가능한 한 개인들은 뭐다? 제가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예.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예. 대원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예. 대원전선이 왜 이렇게 가냐면, 자, 있어요. 과거 데이터에서 저 멀리 있다가 지금 없잖아요. 올려치고 나서. 없잖아요. 위가 갭으로 확 열려 있잖아요. 예. 근데 이구산업은 그게 아니라고요. 뭐 다른 전문가 좋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장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리 대장주로서 있다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안 가고 이제 한번 갔다가 멈췄잖아요. 왜 멈추냐면 조금 가다가 예. 멈춰버릴게요. 빠져요. 그쵸.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 고점이네? 어머, 여기 또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 뚫어 말아. 어떻게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예. 자, 반등이 일시적으로 살짝 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얘는 약간 위험해요. 예. 차트가 그림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자, 다른 시청자님 잘 보세요. 얘는요, 그냥 네. 평균적으로 주가의 움직임 그림이 여기 바닥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가요. 예. 이런 식으로 활처럼 꺾이면 안 돼요. 예. 이게 반대 흐름이 나야 돼. 반대 흐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예. 이거 안 된다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차트 라인이 이렇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 자리에서 불안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차트 얘기를 하냐면 차트의 이런 심리적인 이 차트의 추세는 심리예요. 이건 네. 정확해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아요. 차트의 추세는 심리고 수급이 심리란 말이에요. 예. 이건 불안한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꺾이게 되면은 훅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혹여나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빨리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정리하라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갑자기 또 떨어져 버려도 정리하셔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결론은 어떻게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정리는 해야 돼요.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저희 종목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먼저 이전에 다뤄봤던 종목들 중에서 AES 먼저 받아보고 가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AES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냥 어제 했던 거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시간도 많이 없고요. 크래프톤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도 오늘 주가가 좀 재미는 없어요. 0.3%, 5%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아늑히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라 꾸준하게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항상 그렇지만 너무 잘 나오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흐름 자체가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홀딩하시고 좀 보시면 어떨까 이 정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오늘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오늘은 생각보다 시장이 코스피가 좀 많이 빠져요. 본봉상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오전장에 좀 살짝 오전 10시까지는 괜찮다가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이 코스피 분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5분봉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좀 체크하기가 조금 약간 어려울 정도? 그래서 최악인 경우는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그저께죠. 5월 7일 날 저점 바닥 라인 자체가 여기거든요. 2,720포인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빠지면 2,720포인트 살짝 깰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아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갭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서 현재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오늘 마감은.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다. 아마 빠르면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시장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은 오랜만에 이 종목을 좀 보는데요. 자화전자예요. 자화전자라고 하면은 뭐 이전부터 해서 그 애플 아이폰 관련주로서 좀 이슈가 됐었고 거의 작년부터 해서 매출 자체가 잡히기 시작한 그런 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슈 때문에 갔었고요. 애플양 OIS 공급 확대 있는데 우선은 작년에는 그 프로맥스 쪽에 1개 모델이었지만 올해는 2개 모델의 공급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자체가 갑자기 빵 뛰는 모습이 올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를 볼 때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현 추세에서 2020년 저 끝자락 바닥부터 해서 라인이 이렇게 큰 바닥을 좀 형성하면서 가고 있기도 하고 2021년 21년 바닥부터 하면 이런 라인이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 현 추세는 딱히 뭐 돌려 세우는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전고점이나 그 전에 고점 자리인 여기가 이제 한 32,000원 정도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가 37,000원 정도 자리인데 여기 32,000원대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여기 36,000원, 7,000원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급한 대응보다는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패턴상으로도 올려치게 된다면은 가뿐하게 한 3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이슈 정리해 드리자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이슈를 가지고 종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닥 확인되면서 최근에 돌리는 차트의 흐름도 이쁘게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3만 원 돌파하면서 그다음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애플 아이폰 이슈가 한번 바람이 불면은 좀 한동안 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동안은 자화전자가 조금 소외주였지만 다시 이목을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실적이 이렇게 사상 최대로 나오는 종목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할 테니까 자화전자 한번 보시고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연말까지 보시고 실적 보시고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텐베거 종목 자화전자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텐베거 종목 저희 베스트 10 수익률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호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 상담 성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 다뤘던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IT 섹터를 중심으로 외인 매수가 확대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자화전자, 애플양 OIS 공급 확대로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도 IT와 제약바이오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최근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